안녕하십니까. 역학자의 AI 지명입니다. 이 채널은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이 자기 운명과 삶의 방향을 어떻게 새롭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함께 공부하는 공간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운명을 말할 때 체념을 떠올립니다. 내 팔자가 그렇지. 어차피 정해진 대로 사는 거지. 운명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렇지만 동양고전에서 말하는 지명, 즉 명을 안다는 것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명은 운명 앞에 주저앉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삶의 조건을 정확히 알고 그 조건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죠. 50이 지천명이라. 나이 50이 되어서 하늘의 명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천명은 무엇일까요? 하늘이 정해놓은 숙명일까요? 아니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자기 삶의 방향일까요? 오늘은 인공지능 시대에 다시 물어보려 합니다. 지명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명리학과 인공지능이 만난다면 우리는 운명을 어떻게 새롭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논어 위정편에는 공자의 유명한 생애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15에 배움의 뜻을 두었고 30의 뜻을 세우고 40에 미혹되지 않았고 50에 하늘의 명을 알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자가 처음부터 하늘의 명, 즉 천명을 알았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공자는 배움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5세에 지우학을 한 거죠. 그 다음 자기 삶의 중심을 세웠고 그 다음 흔들리지 않는 판단력을 갖추었고 그 뒤에야 천명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즉 지명은 하늘의 뜻을 아는 지명은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비한 계시가 아닙니다. 오랜 배움과 경험, 또 실패와 성찰을 통해서 자기 삶의 조건과 방향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천명은 하늘이 주는 단순한 숙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조건이면서 동시에 또 그 조건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삶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태어난 시대, 또 몸의 기질, 또 성격의 방향, 가족 환경, 사회적인 조건, 또 반복되는 어떤 선택의 패턴, 이런 것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일상의 반복 같기는 하지만 실제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깊이 규정하는 요인들입니다. 지명은 바로 이것을 아는 일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무엇에 약한지, 어떤 때 흔들리는지, 어떤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상처받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삶이 덜 어긋나는지를 아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명은 포기가 아닙니다. 지명은 삶의 지도를 얻는 일입니다. 명리학에서 명은 단순히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맞히는 개념이 아닙니다. 명은 한 사람이 태어난 시간 속에 드러난 그 조건의 구조입니다. 조건의 구조. 그 사주명리학은 사람이 태어난 연월일시 4개의 기둥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사주, 4개의 기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각 기둥은 천간과 지지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안에는 오행의 기운과 십신의 관계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좋다 나쁘다로 보면 명리학은 굉장히 얕은 학문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한 사람의 기질이나 관계 방식, 또 욕망의 방향, 또 능력의 형태, 약점과 장점의 구조로 보면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추진력은 굉장히 강한데 조급함이 문제가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생각은 깊지만 결단이 늦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잘 모으는데 관계에 소모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원칙은 강한데 변화에 둔합니다. 그러니까 명리학에서 명을 본다는 것은 바로 이런 구조를 읽는 일입니다. 그럼 나는 어떤 기운이 강한가? 어떤 요소가 부족한가? 무엇이 나를 살리고 무엇이 나를 소모시키는가? 그러니까 어떤 시기에 나의 장점이 살아나고 어떤 시기에 나의 약점이 드러나는가? 이게 명입니다. 그래서 명은 감옥이 아닙니다. 명은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모르면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합니다. 조건을 알면 선택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의 명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많이 모으면 운명도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물론 인공지능이 많은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대화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소비 패턴, 건강 정보, 일정,
뭐 관심사, 뭐 검색 기록, 뭐 선택의 흔적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 그 사람의 성향과 패턴, 행동 패턴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간의 명을 단순한 데이터로 환원을 하면 인간은 계산 가능한 대상으로 축소됩니다. 명리학에서 명은 단순한 데이터,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조건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즉 오행의 균형이나 십신의 배치, 그다음에 격국의 성립 여부, 또 용신의 작용, 용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대운과 10년운, 대운과 1년운, 세운의 흐름은 모두 이 관계적 구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인공지능 시대 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데이터의 양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데이터가 어떤 조건 속에서 해석되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계속 직장을 옮긴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요. 자, 데이터만 보면 뭐 이력서에 나오겠죠? 아, 이 사람은 이직 성향이 강하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조건을 보면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반복적으로 어떤 권위적인 조직에서 소진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기 역량을 펼칠 수 없는 구조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 변화의 운이 강하게 들어올 때마다 기존 질서를 깨고 나가려는 패턴을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명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조건과 흐름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해야 하는 일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데이터를 많이 모아오는 곳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데이터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조건, 시기, 관계, 방향,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이 네 가지, 인간이 기억해야 되는 네 가지 조건, 시기, 관계, 방향 속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 시대의 지명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명은 예언이 아닙니다. 지명은 자기 이해입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은 운세를 볼 때 이제 미래를 알고 싶어 하죠. 그리고 미래를 또 알 수 있어야 되기도 합니다. 자,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직장이 잘 될까? 결혼 언제 할까? 뭐 올해는 좋은 해일까? 나쁜 해일까? 나쁜 일이 나에겐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질문들은 자연스럽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불안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명리학의 깊은 역할은 단순히 어떤 사건을 맞히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왜 이런 선택을 반복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나는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는가? 왜 나는 중요한 순간에 망설이는가? 왜 나는 기회가 왔을 때 두려워하는가? 왜 나는 관계에서는 강한데 돈에서는 약한가? 나는 실력은 있는데 왜 자꾸 때를 놓칠까? 이런 질문들에 답을 할 때 명리학은 단순한 점술이 아니라 자기를 이해하는 자기 이해의 체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지명이 이런 겁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조건을 알고 또 바꿀 수 있는 선택을 구분하고 또 움직여야 할 때하고 멈춰야 할 때를 판단하고 그래서 자기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명은 인간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자기 조건을 모르는 사람은 작은 변화에도 흔들려요. 그런데 자기 명을 아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삶의 구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좋은 때에 교만하지 않고 나쁜 때에 무너지지 않고 흐름이 막힐 때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고 흐름이 열릴 때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산도원과 컴네트 주식회사가 개발한 AI 에이전트, 명리 AI 에이전트 지명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단순히 올해 운이 좋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재물운이 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런 건 시중에 있는 유료 사주 앱들이 하는 얘기고요. 만약 지명이 그렇다면, 명리 AI 에이전트 지명이 그렇다면 기존의 운세 앱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이 인공지능 시대의 명리 에이전트는 훨씬 더 깊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용자의 명예 구조를 정확하게 분석합니다. 지명은 어떤 사람의
생년월일치를 넣으면 그 사람의 격국은 뭔지, 용신과 기신은 어떻게 작용하는지, 오행의 균형은 어떤지, 십신배치는 어떤 성향을 만드는지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기존의 사주앱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자, 두 번째는 10년 운인 대운과 1년 운인 세운의 흐름, 그러니까 대운과 세운의 흐름을 현실적인 의사결정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올해 어떤 기운이 들어오는가를 말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되죠. 그 기운이 직업이나 또는 어떤 관계나 재물, 돈, 건강, 공부, 취업, 창업, 모든 사회활동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 역시 지금의 유료 사주 앱들은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자, 세 번째, 명리 AI 에이전트 지명은 사용자의 질문과 대화 기록을 계속 쌓아갑니다. 자, 사람은 한 번의 상담으로 자기 삶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반복되는 질문 속에서 이제 그 사람의 두려움이 나타나거든요. 반복되는 고민 속에서 또 그 사람의 패턴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 지명은 이런 대화의 흐름들을 계속 기억합니다. 또 축적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언보다는 선택 구조를 제시합니다. 자, 이 일이 일어납니다 라고 단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조건에서는 이런 선택이 유리하고 이런 선택은 위험하고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고 제시해 줍니다. 명리 AI 에이전트는 운명을 대신 결정해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 인공지능 시대의 천명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AI 시대의 천명은 인간이 더 이상 단순 노동과 단순 정보 처리에 머물지 않고 자기 삶의 방향을 스스로 묻도록 요구받는 시대적 명령입니다. 지금 정보는 넘쳐납니다. 답변도 넘쳐나죠. 컨텐츠도 넘쳐납니다. 오히려 사용자가 자기 삶을 더 책임있게 결정하도록 돕는 존재가 명리 AI 에이전트 지명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말하는 지명의 핵심 역할입니다. 자, 인공지능은 계산하지만 명리학은 조건을 읽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선택을 하는 것이죠. 자, 인공지능은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분석하고 요약하고 기획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에게 남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방향입니다. 디렉션.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쓰는가? 이 기술을 하고 있는가? 또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나는 어떤 조건을 타고났고 어떤 흐름 속에 있는가? 나는 무엇을 감당해야 하고 또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이 질문을 피하면 인공지능은요, 오히려 인간을 더 흔들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붙잡으면 인공지능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강력한 자기의해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의 지명은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운명을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조건을 모른 채 다른 사람의 속도에 끌려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기 리듬을 알고 자기 때를 알고 자기 방향을 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명은 운명을 포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명은 자기 조건을 정확하게 알고 그 조건 안에서 삶의 방향을 세우는 일입니다. 명리학에서 명은 감옥이 아닙니다. 가다두는 어떤 공간이 아니고 명은 조건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명도 단순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삶을 이루는 조건과 관계와 흐름의 구조입니다.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명리 AI 에이전트 지명은 미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 운명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미래를 모두 알아서가 아니라 자기 삶의 조건과 방향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 시대의 지명입니다. 운명은 맞히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고 경영하는 것입니다. AI 시대의 지명,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